안녕하세요. 성격 좋은 윤스키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도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 화면에 지금 25분이 이렇게 쭉쭉쭉 4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익숙한 성함도 있고 보고 너무 반가운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아침 7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새벽 5시쯤에 깼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 설레서 일찍 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제가 주문을 외우고 왔습니다. 제가 이 앞에 여러분의 딱 앞에 설 때 저의 모습을 상상하고 왔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라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이 게릴라 특강에 대해서 이렇게 섭외해 주셨을 때, 문의해 주셨을 때 쉽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초대해 주시면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보내주시는 거를 제가 읽어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어차피 하는 강의고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질문 하나하나에 여러분 정성이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질문도 너무 많았어요. 한 절반 정도가 언어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15분 나눠서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 언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까 하고 쓰다가 어제 저녁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진짜요, 이거 질문 주신 거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씩 다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 뭐냐면 오늘은 에너지 관리에 집중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라이브 할 때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에 오셔도 좋고 나중에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관리 하나에만 집중하기 원하고요.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만 하시면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카메라를 켜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가 에너지 관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관리의 핵심은 완전한 몰입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에너지 관리의 키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틀어놓고 이걸 꺼놓고 하면은 저 딴짓하면서 이렇게 반만 듣고 반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켜주세요라고 부탁드린 건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의 하나의 개념을 시켜드리려고 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한 2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어가지고 좋네요.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러분 에너지 관리라는 개념이요. 무슨 이렇게 에너지 아끼고 그런 개념으로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실은 우리 에너지 딸린다 이런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가벼운 개념의 에너지인데 저는 새로운 프레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자기 개발과 성장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하이 퍼포머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건지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퍼포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택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 10시지만 저는 여기 아침 7시거든요. 저녁이든 아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내가 시작하는 이 하루를 평범하게 보낼지 비범하게 보낼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 이 30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 모든 것을 다 쏟고 싶어서 최선의 모습으로 서고 싶어서 작정하고 비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선택하고 나왔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 30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명이 넘으셨으니까 100시간인 거예요. 저희가 합치면. 그 100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달라고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30분 그냥 공짜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온 강의라고만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이 30분의 시간이 훨씬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존중해드리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30분이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낭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된다면 제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간도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동기부여도 되었으면 좋겠고 저의 사례들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예가 돼서 여러분이 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여러분, 에너지 관리라는 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개념이 확 와닿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지인께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굉장히 괴로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일도 바빴고 준비했던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직장에 가도 아내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이런저런 걸로 그리고 아이는 어린이집에다 데려 보내고 끝나면 또 아이와 놀아줘야 되고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에도 너무 힘들고 아이와 놀아줄 때도 핸드폰 들고 나 일하면서 아이와 대충 놀아주는 척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며칠 보내고 또 해야 되는 공부는 있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고 시계를 딱 봤더니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성경 한 장을 읽었어요. 그냥 일반 책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도 안 돼요. 그거를 딱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졸면서 읽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시간 관리. 1시간을 그렇게 했다고 시간을 관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그 시간에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아이와 1시간을 놀아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이와의 관계는 깊어지질 않는데 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인터넷하고 카카오톡 답변하고 일할 것만 생각하고 아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척만 신용만 하고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나한테 한정된 그 에너지를 그 시간이라는 틀 안에 내가 어떻게 쏟느냐가 그 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카이로스라는 거는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라면 카이로스는 그 시간에 부여되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군가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벌어짐으로써 그 시간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에 어떤 에너지를 내가 쏟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분도 여러분 이거 켜놓고 앉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30분 몰입해서 있으면 이 30분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깨달았어요. 시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같이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열쇠라는 거예요. 시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뿐만이 아니고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시간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열쇠. 그리고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의 최고의 에너지를 완전히 몰입해서 쏟는 것이 에너지 관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의 중요한 개념 하나가 시간도 관리하지만 에너지를 함께 관리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중요한 개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면서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나쁘다라는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데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친구예요. Stress is the only way to grow.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스트레스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연초 아직 2월이니까 지금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연말 지나고 1월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건강해져야지 하고 헬스장을 등록해요. 그렇지 않아요? 헬스장에 딱 등록하면 우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달리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들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뛰면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돈 내고 가서 이거를 하면서 왜 들고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 주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24시간, 48시간 쉬어주면요. 우리 몸에 끊어졌던 근육질과 섬유질들이 다시 붙으면서 더 건강해져요. 더 강해진다고요.
스트레스가 있고 회복이 같이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없이 스트레스만 있다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친구들, 아니 저희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지금 보면 웃겨요. 이제 30 조금 넘어간 형들이 야 나이 드니까 야, 에너지 딸린다. 30 되면 그때부터는 에너지 딸린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야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의 20대 30대들은요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고 저는 지금 4학년인데요. 저 20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요. 감정적으로도 행복하고요. 꿈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해요.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스트레스만이 아니고 스트레스와 동시에 회복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 그게 성장의 열쇠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고 회복하는 것. 그거는 실제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회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가질 때 진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에너지 관리에 간략한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는 우리는 보통 신체적인 에너지만 생각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신체적인 에너지죠. 제가 건강해야지 뭐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에너지는 감정적인 에너지예요.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들 질문을 읽어보면 감정적으로 힘들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사든 갑자기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딱 벌어졌을 때 그때 감정적으로 나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감정적인 에너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뇌를 써서 하는 지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도 이 지적인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목표, 목적 이런 게 뚜렷해서 나를 움직여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그거를 영적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 이 네 가지 영역의 에너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에너지 관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잘 조율이 되면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요. 감정적으로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유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해요. 그거를 감정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진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지적인 에너지가 잘 발달하면 완전히 몰입할 수 있고 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레이저같이 아주 샤프하게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지적 에너지가 잘 갖춰졌을 때예요. 그리고 영적인 건 뭐냐면 삶의 방향이 뚜렷해서 내가 하는 일에 만족감, 이 내적인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유대감이 넘치고 몰입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서 의미까지 있다는 것. 그 네 가지를 잘 한 방향으로 정돈했을 때 에너지 관리가 잘 된다고 해요. 다른 말로 최고의 몰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때 의미가 있어요. 왜냐? 저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관리해보자라고 결단하신다면 저는 오늘 하루를 아주 가치 있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의 삶의 원동력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이 팍 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카메라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보는 거라고 상상을 하고 만족감이 있는 것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에 에너지 관리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나하나 집어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 개념만 더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에너지 관리를 하는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하나가 self-awareness,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내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점에서 10점까지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잠을 잘 자주고 물도 잘 마셔주고 한다면 그것을 10점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그냥 규칙적인 거 하나 없이 그냥 산다 그러면 1점을 주셔도 돼요.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평가해 보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어떤가요? 계속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습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한번 써보세요. 지적인 건 어떤 거죠?
내가 1시간을 해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분마다 카톡에 답하고 계속 정신이 분산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나요? 그거를 1점부터 10점까지 써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거는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나 이거 왜 하고 있지라는 그런 허탈한 마음, 그런 게 들면은 1점 주셔도 되고요.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왜 하는 건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10점 주셔도 돼요. 나의 하루하루의 모든 행동들이 나의 분명한 목적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단 1분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10점을 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상태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지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상태이고 싶은지 그거를 정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너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저희 아내와 딸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어요. 감정적으로도요, 아내가 있는 게, 딸이 있는 게 부담되고 아빠인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것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보면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몸도요, 탈진해가지고 피곤하고 맨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잠은 또 늦게 자고 이래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일을 해도 아내 걱정에 집중이 안 됐어요.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나 왜 이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흔들릴 때였어요. 정말 다 바닥을 칠 때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정의했어요. 건강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1점이 아니고 10점으로 끌어올려 보겠다 해가지고요. 한 6개월을 임상을 했어요. 매일매일 내 건강을 체크하면서, 음식을 먹는 걸 체크하면서, 계속 물을 마셔주면서 잠도 8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오든 안 오든 자는 시간을 지켰어요. 그렇게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하게 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에 집에 들어올 때도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남아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건강을 1부터 끌어올리는 일을 했고요. 감정적인 것도 바꾸는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딸과 놀고 있는데 딸이 아빠 아빠 하면서 놀아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저는 핸드폰 들고 이렇게 했어요. 시우야. 그러면서 저는 핸드폰 가지고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저는 앞에 꽉 막힐 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크리스천이고 이거를 의지할 대상이 저한테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겐 다른 대상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튼 앞이 꽉 막힐 때 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아이는 놀고 있는데 저는 그 갑자기 공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식하게 바보같이 숨 쉬는 만큼 감사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와, 저는 1년에 한 5, 6개월을 출장을 다니니까 내 딸이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내 딸이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구나. 그게 보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또 아빠가 싫어진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저희 딸이 아빠가 좋대요. 같이 놀재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잘 누려야지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딸이 아팠으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놀자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건강하잖아요. 아빠랑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딸이 아파서 누워있길 원하나요? 그건 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마운 게 이렇게 많은데 내 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나? 이 원인이 바로 이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시선이 다른 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많아도 다 불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엉엉 울면서 저희 딸하고 놀아줬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 상관도 안 했어요. 그렇게 아이와 1시간을 보내고 집에 올 때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긍정으로 뒤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하는 거 놓고 아이한테만 몰입할 수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아빠이고 싶은 거예요. 아빠로서 정말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아빠라는 특권을 그때 다시 상기시키면서 삶의 목적이 뚜렷해진 거예요. 우리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역할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삶의 한 가지 목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와, 내가 자기 관리 못하니까 내 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내 아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성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해졌어요. 내가 성장해야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나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저희 딸은 제가 자기관리가 안 되고 성장이 멈추니까 저희 딸은 거지 같은 아빠 밑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거지 같은 아내, 남편의 아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목숨 걸고 성장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던 에너지 관리가 지난 6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한 5분, 7분 남았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를 하는데 시간 관리만 해서는 특히 저처럼 열정 있는 사람들은 결국 탈진하더라고요. 더 많은 걸 하려고. 근데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걸 인지하고 그리고 시간을 분배해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와 감정적인 에너지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현재보다 한 70% 정도 에너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는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저 스무디 갈아 먹어요. 아침에 갈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요거 있어가지고 좀 이따 갈아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스무디 과일하고 야채하고 좀 이따 케일하고 뭐 시금치 같은 거 넣어서 갈아가지고 먹어요. 더 좋은 식단도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근데 내가 먹는 거를 선택한다는 거는 내 건강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정해서 자요. 여러분 새벽형 좋잖아요. 근데 일이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야 되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커피로 버티면서 살아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는 하루를 관리하겠다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태도가 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서 중요한 거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도 마셔주고요. 잠도 자주고 운동도 해줍니다.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스트레칭이에요. 목부터 아래까지 전신 스트레칭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저는 그거를 틈만 나면 해요. 따로 헬스장 가야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짬만 나면요. 저 여기 딱 앉아가지고 1분 푸시업 같은 거 해요. 이거 뭐죠? 플랭크나 런지 같은 거 해요. 저는 헬스장에 따로 가는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 운동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 운동을 껴넣었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 맞춰놓고 50분 동안 집중해서 운동 공부하고 딱 끝나면 한 5분 정도 스트레칭이든 뭐 운동이든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하고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 유연성 운동은 그냥 일상에 묶어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소 걷든지 뛰든지 그거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5번까지 합니다. 그게 제가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거는 저는 항상 관점의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저한테 이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치는 황당한 상황, 그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딱 벌어졌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감정을 좀 읽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확 뭔가 나한테 들어오면 나 지금 열받았구나. 나 지금 짜증이 나 있구나. 나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나 두렵구나. 그걸 인지하고 나 스스로에게 그 감정을 읽어주려고 해요. 그것만 해도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1대2 비율로 해가지고 호흡하는 거래요. 1초 했으면 2초 내쉬기. 이거 운동선수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놓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관점의 전환이 가능할까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해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제 롤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상상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었다면, 지금 나처럼 안 하셨을 텐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상상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이거예요. 역으로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 이런 지금 개떡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짜증이 이만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누가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라고 상상하면
그럼 거기에다가 답을 해줄 때는 약간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리해가지고 없는 거면 그냥 마음을 그냥 놓는 거. 비가 오는데 어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바꿔서 되는 게 있다면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감정을 좀 정리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흔들릴 때 있어요. 여기 슬럼프, 초심 이런 거에 대한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요. 슬럼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초심을 잃은 거예요. 제가 딸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초심이 없어져서. 그때는 가장 행복했던 그때, 가장 의미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달라져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혼 때 사진 한번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사진만 한번 보세요. 브랜든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래요. 자기 카메라에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 의미 있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거기다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그걸 가서 다시 본대요. 그럼 맞아. 이때 대박 행복했는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회복하고요. 삶의 의미를 보면서 맞아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지라는 삶의 의미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4가지 에너지 관리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왔어요.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 먹어주면서 여기에 왔어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는요. 저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선다고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거는 저의 선택이거든요. 행복하는 것도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택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만 집중하려고 PPT 안 쓰기로 결정하고 카메라 켜달라고 카메라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부여했냐면 저와 함께 하시는 이 200명의 시간이 이 30분의 시간이 합치면 100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온 거였어요. 이 4가지를 한 방향으로 쭉 정돈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재의 모습을 한번 정의해 보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같이 한번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분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 10시 반 됐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